안녕하세요. 로그2입니다. 7월 초에 JLPT 시험을 응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어제 결과가 떴고 저는 오늘 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. N3 합격했습니다. 기분 정말 째지네요. 사실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. 그렇다고 흔히 말하는 노베는 아니긴 했습니다. 제가 알바로 하고 있는 유튜브 편집이 한국어 콘텐츠를 일본어 나레이션과 일본어 자막으로 바꾸는 거라 일본어 노출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어요. 일본 영화도 자주 보는 편이긴 하고요. 그래서 겁없이 N3부터 접수했던 건데 교재를 보고 좀 후회했습니다. 생각보다 한자를 좀 많이 외워야 했고 문법이랑 관용어구도 많이 외워야겠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5월엔 글 작업한다고 6월부터는 뮤지컬 준비한다고 JLPT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. 사실은 한자 때문에 질린 거죠.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고군분투한 제 흔적들 보이시나요? 제가 냅다 외우는 걸 정말 못해서 한자 부수부터 해서 기원까지 다 찾아봐야 겨우 외울까 말까 했습니다.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지금 생각하면 그냥 빨리빨리 책을 훑으면서 세 개의 분야를 조금씩 연습해 놨어야 했는데 언어 지식 초반에 한자를 보자마자 완전히 압도당해 퍼져버렸습니다. 그 때문에 독해 청해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댔고요. 시험 응시 일주일 전에 겨우 모의고사로 독해 청해 문제를 처음 접했는데 완전 큰일 난 거죠. 생각보다 독해의 양이 많았고 문법이랑 관용구를 모르니까 오독하고 속도 느린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. 청해는 더 심했습니다. 나름 일본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속 대화 속도보다 청해가 훨씬 빨랐어요. 생각해보니 제가 본 영화들이 다 좀 속도가 느리고 대화도 짧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도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. 심지어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쉽다는 해커스 교재였는데도 합격점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또 퍼졌죠.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이틀하고 또 퍼졌습니다. 지금 한다고 되겠냐는 마음이었죠. 그래도 응시료가 아까우니까 시험은 치렀습니다. 다행히 응시 장소가 집 근처라 지각 염려는 없었고요. 장소 컨디션도 좋았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출석하지 않는 응시자분들이 많았어요. 제 앞자리도 비어 있었고요. 여기저기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리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나마 공부를 좀 했다고 할 수 있는 언어 지식 파트는 어찌저찌 넘어갔어요. 하지만 독해부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. 너무 어려운데? 이 생각뿐이었어요. 결국 맨 뒤에 있는 글 한 개는 거의 읽지 못하고 찍었습니다. 2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모의고사 때보다 확연히 시간이 모자랐어요. 진짜 대박은 청이었습니다. 교재 모의고사보다 1.5배속한 빠르기였거든요. 그땐 거의 식은땀 흘리면서 응시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응시자분들도 힘겨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. 이때 방송 더 잘 들으려고 교실 에어컨도 끈 상태여서 그런가 진짜 얼굴이 완전 시뻘개진 상태로 시험을 치렀습니다. 시험을 다 치고 나가면서 다른 응시자분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. 이번 시험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도 그냥 N3 재응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뜻밖의 합격 통지를 받으니까 12월에 N1을 응시해도 되겠다로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연기 프로필 특기란에 일본어를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. 한편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로 제 모든 심리 상담이 끝났습니다. 심리 상담을 2군데 동시에 진행했다가 8월부터는 한 군데만 연장했고 그것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기력과 우울도 겪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건 제 안에 흙탕물을 거르기 위해 한 번은 꼭 겪을 일이었습니다. 그동안은 제 안에 추하고 약하고 슬픈 부분들을 외면하면서 제 마음의 밑바닥으로 열심히 가라앉히기만 했거든요. 그러다 바람 한 번 불면 가라앉아 있던 모든 침전물들이 뿌옇게 일어나서 온 마음을 구정물로 만드는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.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 밑바닥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고 끌어올려 보면서 조금씩
마음의 물을 맑게 하는 작업을 했어요. 상담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죠. 이미 읽기로 뒤덮여서 뭐가 뭔지 못 알아볼 만한 것들도 상담사 선생님들 덕분에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. 이 모든 작업들이 이제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혼자 해나가야 합니다. 어떤 침전물들은 이미 뿌리가 깊어서 뽑아낼 수 없는 것들이 되었고 또 새로 가라앉을 것들도 많습니다. 다시 제 마음의 연못을 썩게 둘 순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서 거르고 건져내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. 예전엔 오로지 작품을 위한 호흡이 긴 글 작업이었다면 이젠 크로키 같은 아주 짧은 에세이 작업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제 채널에도 조금씩 공유하려고 합니다. 저는 상담 이전에 제 지옥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. 물론 이런 글 작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제 마음을 정화시켜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실패할 수도 있겠죠.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. 또 공연 핑계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영화 작업도 재개하려고 합니다. 세상에 내놓기엔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아서 미루고 숨겨두었던 제 마음의 정수를 조금씩 내보이려고 합니다.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고 추하고 약한 부분들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가 하는 연기가, 제가 만든 영화가 진짜 관객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거든요. 언제나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짧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을이 다가온 게 느껴지는 시원한 요즘입니다. 뜨거웠던 여름을 추억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